반갑습니다. 5학년 친구들, 과학선생님 문석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첨단 생명과학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 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진 살모넬라균. 그런데 살모넬라균이 암세포를 찾아간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살모넬라균의 독성을 없앤 뒤 암을 치료하는 약물을 가진 캡슐을 살모넬라균에 붙였는데요. 일명 세균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균 로봇은 스스로 헤엄쳐 암세포를 찾아가고 캡슐을 터뜨려 약물을 암세포에 뿌린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바다에 사는 일부 원생생물을 활용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원생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며 빠르게 번식하는 성질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물의 특성이나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생명과학이라 하고, 기억해둡시다. 생명과학. 최신의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생명과학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이란 아까 나왔죠. 이렇게 생물의 특성이나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거고, 이 특성을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겁니다. 첨단 생명과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둡시다. 우리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을 활용한 첨단 생명과학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첨단 생명과학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조사해 볼까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균류나 원생생물이 가진 특징 중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점이 많은데요. 이를 이용하면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핵감 등의 생물을 활용하여 기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는 친환경 에너지인 생물 연료에 해당된답니다. 한편 생물 농약은 식물과 환경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해충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고요. 바다에 사는 다양한 원생생물의 특징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며, 물질을 분해하는 세균의 특성을 활용하여 하수 처리장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한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의 원료를 가진 세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면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하고 있었네요. 여러분도 첨단 생명과학이 활용되는 예를 더 예를 찾아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질병은 치료하는 약,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활용하기도 하고, 생물 농약, 이렇게 해충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특성을 활용하기도 하고, 생물 연료, 하수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품 생산, 건강식품 생산 등으로 이렇게 우리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첨단 생명과학을 이용하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 예방 주사 맞는 것도 첨단 생명과학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지요. 스키장에서 인공눈을 만드는데 세균을 이용하는 것도 첨단 과학을 이용한 예라고 들었어요. 눈을 만드는데도 세균 이용해서 만드니까 이것도 첨단 과학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도 있지요. 또 이 밖에 또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최신의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예가 많죠. 질병 치료하는 약, 생물 농약, 생물 연료, 하수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품 생산, 건강식품 생산 등이 있네요. 최신의 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하기 위한 과학은 첨단 생명과학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거의 외우겠죠. 첨단 생명과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버섯 이용해서 찌개 만든다, 세균 활용하여 인공눈 만든다, 핵함 활용해서 생물 연료 만든다, 해충에게만 질병 일으킨다, 푸른 곰팡이. 이건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거잖아. 단순히 그냥 버섯을 이용한 찌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른 건 해결하는데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생물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네, 균류, 원생생물, 세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 균류인 곰팡이와 버섯의 생김새와 사는 곳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요. 원생생물인 집신벌레와 핵함의 특징과 사는 곳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세균의 생김새와 사는 곳을 배우기도 했고요. 균류, 원생생물, 세균 모두 다른 생물과 지구 환경에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동시에 줍니다. 네, 이러한 생물들은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동시에 주기도 했습니다. 균류, 원생생물, 세균 모두 지구 환경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물입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은 지구 환경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홍보 자료를 한번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홍보 자료를 보게 될 대상은 가족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지역 마을 주민들 뭐 볼 수가 있겠죠. 홍보 자료에는 이렇게 사는 곳, 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고, 조사 방법으로 뭐 책이나 스마트 기기, 뭐 컴퓨터가 있겠죠. 홍보 자료는 이런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 홍보 명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준비물이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책이나 스마트 기기, 도화지, 색연필, 물감, 사인펜 등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볼 대상을 정하고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도구까지 준비를 해야겠지요. 보면 다른 책, 기기, 도화지, 그림 도구, 이것 말고도 나만의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보면 뭐 일단 특징과 중요성을 조사하고, 홍보 자료에 넣을 사진이나 글 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자 맡은 바 협력해서 홍보 자료 만들고, 이 홍보 자료 발표까지 해야 됩니다. 뭐 영상 만들기를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예시입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모하니 기자입니다. 이곳은 생물 홍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두 친구가 어떤 일에 몰두 중인데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물홍보 자료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 조사는 비밀입니다. 여기는 생물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하는 중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홍보 영상에 들어갈 내용을 촬영하고 홍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저희 모든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고버섯 홍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즐겁게 촬영할 테니 응원해주세요. 네. 이곳은 홍보 영상의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아까 수집한 자료와 촬영한 동영상을 순서에 맞게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면서 자막 넣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가 만든 생물 홍보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 같이 보실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표고버섯.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해요. 또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매우 좋답니다. 이런 표고버섯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데요. 무침이나 조림 등 여러 가지 반찬도 할 수 있고 우동이나 찌개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침개로 만들거나 피자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홍보 포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포교버섯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포스터에 담을 내용과 포스터의 도안을 정하고 그다음 사진, 그림 도구나 사진 이용해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그다음 친구들한테 발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 신문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홍보 신문으로는 유산균에 대한 유산균이네요. 자료를 조사하고 홍보 신문에 넣을 내용을 정하고 모두끼리 협력해서 홍보 신문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일단 홍보 명함이란 걸 만들어도 되는데요. 홍보 명함은 푸른 곰팡이를 하네요. 푸른 곰팡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홍보 명함에 넣을 내용과 그림 자료를 정하고 그림 도구를 이용해서 홍보 명함을 만들고 이것을 소개까지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 연구하는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균류. 원생생물. 세균은 지구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생물입니다. 이러한 생물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극지방, 화산지대, 깊은 바다, 그리고 우주 등 다른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가는데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세균과 같은 작은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의료나 산업 등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미생물학자라고 합니다.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은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폐렴, 수막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생물학자 파스테르는 질병의 원인을 연구를 하던 중에 죽거나 약해진 세균을 생물에게 주사하면 그 생물이 일으키는 병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탄저병, 닭콜레라 등의 예방접종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이처럼 플레밍이나 파스테르 같은 미생물학자들의 많은 연구 덕분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곰팡이 버섯들은 가늘고 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하고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양분을 얻기도 하고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식물 위에 균류, 원생 생물, 세균과 같은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이들이 사는 장소, 생김새와 생활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도 되고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뿐만 아니라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보면 이렇게 음식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공기, 물, 음식, 물건들을 거쳐 다른 생물로 옮아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뿐만 아니라 해로운 영향도 줍니다. 원생생물 한번 보면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속하지 않은 생물이고 집신벌레, 핵함은 물이 고인 곳이나 물이 느린 하천 등에서 살고 세균들은 공 모양, 막대 모양, 나선 모양, 꼬리 모양이 있는데 크기가 더 작고 모양이 더 단순합니다. 자, 이런 첨단 생명과학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런 질병 치료, 건강식품, 이런 세균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데 이런 첨단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질병 치료, 건강식품 생산,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우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까지 줍니다. 이렇게 생각금을 완성하는 활동도 있고요. 특징들을 보면 균류, 자, 원생생물, 세균들이 있고요. 이 미친 영향은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첨단 생명과학의 활용으로는 크게 질병치료, 건강식품 이렇게 제품 만들기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문제 한번 보면 버섯 곰팡이로 대한 설명은 옳은 거는 포자로 번식한다. 건조한 것이 아니라 축축한 곳 포자로 번식합니다.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세균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핵함 하는 방법은 순서에 맞게 기억, 표본 만든다. 이거는 첫 번째 받침 유리와 덮개로 핵함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접안 렌즈로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관찰할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세균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는 이로운 영향이 해로운 영향보다 많다. 골고루 미친다고 했지요. 옳지 않은 거는 세균으로 하수 처리한다.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조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첨단 생명과학이랑은 거리가 멀지요.
세균은 음식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므로 해로운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뭐 해롭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이 골든벨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